자, 오늘 이제 골반인데 몇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이것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인체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인체를 해야 된다. 골반이 아프다고 해서 골반만 봐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또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발생학적으로도 피부와 신경은 외배엽에서 함께 분열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골격도 실은 그 하나에서 이렇게 분열을 쭉 하는 것이죠. 피부와 신경은 하나고 근육과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뼈와 뼈도 뭐예요? 다 발생학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능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연계돼서 움직이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두개골하고 골반은 이게 하나다. 움직임에서도 서로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추 1번하고 요추 5번도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기능적으로는 함께 움직인다. 영향을 준다. 이 개념을 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추 1번과 요추 5번이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경추 1번의 문제는 요추 5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걸 해결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허리를 직접 뭔가 우리가 만질 수도 있지만 이 관계되어 있는 경추 1번 만져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개골과 골반이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본 그림이에요. 그죠? 두개골과 골반, 저평골과 미골, 후두골하고 선골, 축두골하고 장골, 악관절과 고관절. 결국은 골반의 문제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두개골의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두개골과 골반이 함께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함께 움직이는 이 리듬을 통해서 내촉색을 내려보내고 올려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두개골과 골반은 이렇게 고유 움직임.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한번 신전하면 뭔가 한 번은 굴곡 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굴곡 신전. 이걸 한 번으로 보는데 그것이 한 12번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1분에. 하나 이런 느낌으로 둘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내촉색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겁니다. 자, 근육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얘기했었죠. 우리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절하려면 근육에도 금방추라는 그 수용기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냥 단순한 운동에서는 그 금방추가 많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근데 미세하게 막 조절하려면 그 금방추가 굉장히 많은 거죠. 결국은 금방추가 많은 근육은 미세 조정을 하는 근육들이다. 예민한 근육들이다. 그리고 자세를 아주 센시티브하게 조절해주는 근육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금방추가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게 턱관절, 머리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반대쪽으로 이제 요 골반이 이런 근육들이죠. 중둔근, 요방형근 그리고 폐쇄근, 요근, 내전근들이 이 골반의 안정,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들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턱에서는 이 근육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골반에서는 이러한 근육들을 잘 잡아줘야 골반의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골반이 아플 때 여기를 집중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다 봐요. 근데 여기를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도 보고 이쪽도 함께 보면 더 좋다. 근데 방향성 크로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오른쪽 골반의 문제는 왼쪽. 또 어떤 고객은 왼쪽에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오른쪽 골반. 왼쪽이 이명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오른쪽 골반. 왼쪽에 뭔가 이석증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오른쪽의 골반. 뭔가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더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보는 만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내가 보는 시야가 적으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협근,
네, 볼 쪽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요거. 저기는 교근 축두근, 내익상근, 외익상근 이런 근육들이죠. 좀 잘 보시고 이것도 한번 봤죠. 모든 감각기가 서로 통합이 돼서 우리가 어떤 한 동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뭔가 고장 나면 이런 것도 다 연달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저께 저한테 이제 한 분이 막 좀 부탁한다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이석증이 있어요. 이석증. 그래서 그 귀 전문의한테 가서 좀 치료를 받고 막 했는데 그 전문의도 그 고객, 그러니까 어저께 저한테 왔던 그 고객의 이석증이 있는 위치랑 비슷한 위치에 있대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이석증은 잘 안 나서요. 그냥 이렇게 적응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간 이석증이 생기면 혀는 막 어지럽고 핑 돌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좀 하면서 그때 그냥 처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 듣고 한편 내심 걱정되잖아요. 그 전문의도 안 된다는데 나는 어떻게 볼 수 있지? 그러면 실험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서너 번 돌려보실래요? 그랬더니 어지럽대요. 오른쪽으로 해보세요. 했더니 오른쪽도 어지럽대요. 보통은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그러길래 이석증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어떤 신경계랑도 영향이 많이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오른쪽이 좀 더 심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귀는 구조적으로 누구랑 관계가 많냐면 이 턱관절하고 관계가 많죠. 이공이라는 게 측두구라고 이 하악 관절 돌기가 만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귀 하면 턱관절, 이것도 함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턱관절하면 경추 몇 번이에요? 우리가 봤죠. 2번하고 관계가 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은 아까 봤던 이런 근육들이죠. 특히 내익상근, 외익상근.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가 좀 더 크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경추 2번도 봤더니 오른쪽으로 온가 뭔가 약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이 턱도 이렇게 금이 가서 수술도 하고 그랬대서 2번을 교정하기가 두렵더라고. 엑스레이도 못 보고 해서 그냥 근육만 잘 풀었어요. 근육 잘 풀고 경추 2번 우리가 경막 이완했던 거 기억나나요? 빨면서 발끝 뒤로 젖히고 뭐 이런 것들 그거 해주고 2번의 변이에 따라서 액티베이트 한번 딱 자극해주고, 그리고 골반으로 왔는데 골반에서는 이 고관절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관절 좀 해주고 뭐 그런 정도 좀 이렇게 저렇게 봤어요.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저도 감사하게도 그분이 괜찮아요 하면서 굉장히 감동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더 봐줬어요. 이제 자동차에 이분이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목이 깔렸어요. 그냥 보통 우리 의원도 버스에 발목 깔려도 그냥 큰 문제가 없던데. 근데 이분은 아주 상처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쳐서 나이가 뭐 한 40 중반 가까이 되니까 다 잊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면요법이라는 거 아세요? 최면요법은 결국은 나의 인생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는 거고, 내 기억 속엔 없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연결된 코드가 있어요. 그거 하나를 잡고 가면 이런 것들이 서서히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거든. 저편에 있던 기억들이. 그래서 발을 그때 당시로 가서 봤더니 아직도 막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45이 돼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막 힘들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쪽으로 가는 순간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 줬어요. 기회 되면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해줬는데 이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몸이 기능이 서서히 나빠졌던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하나의 문제는요. 여기로 끝나질 않아요. 얘랑 연결된 무엇인가가 서서히 자꾸 함께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거거든요. 또 발을 해보니까 한의학적으로는 또 신장이네요. 그래서 느낌상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가수던데. 그래서 다시 보면 그분이 발목이 다쳤었고 힙조인트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연이든 어떤 필연이든 어떤 경우 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다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드러난 건 이게 제일 힘들다는 거지. 이명 이석증 때문에. 이렇게 쭉 연결된 것 같았어요. 그림이. 그리고 그거 나온 대로 해줬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귀만 본 건 아니죠, 그죠? 이 귀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의가 봐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잘 안 됐거든. 귀에 문제가 있다고 귀만 보면 안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의 뭔가 연계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반응한 결과물이죠. 자, 그러면 골반하고 여기 연결된 머리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그 중심에 있는 경막도 틀어진다 얘기했었죠. 실제로 이렇게 골반 틀어지고 얘가 같이 틀어지면 그 중간에 있는 중추신경, 걔가 이렇게 좀 꼬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 하나하나가 다 나와서 우리 오장육부와 근육을 조절하는데 이게 틀어지면 뭐하게 되겠어요? 이런 기능들이 나도 모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골반만 잘 잡아도 척추와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장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골반 하나 만짐에 있어서 뭐예요? 결국 가볍진 않은 거죠. 그죠? 그냥 골반만 보면 여기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짐으로써 여기도 좋아지고 더불어 오장육부까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골반을 보게 되면 그 골반에 대한 더 집중도가 생길 거고, 그죠?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 해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아까 경막 얘기했던 거죠. 골반 한번 볼게요. 골반은 크게 장골이라는 뼈, 자골, 치골, 천골, 미골, 이걸 해서 이제 우리가 골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장골, 좌골, 치골은 원래 하나의 뼈로 융합이 돼 있어요. 하나의 뼈로 됐어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분리가 됐지만 성장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뼈로 됐어요. 그게 여기에 관골이라는 거예요. 자, 얘는 여기 고관절 있죠? 이 고관절이 들어가 있는 이 구멍을 우리가 장골와라고 얘기하는데 이 와를 중심으로 해서 자골이 하나 갈라졌고 치골 부위가 하나 갈라졌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장골 부위가 하나 갈라졌어요. 그래서 몇 개가 돼 있었다고 어렸을 때는요? 3개. 근데 성인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뼈로 돼 있어요. 그 하나의 뼈로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는 관골, 힙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관골은 장골, 좌골, 치골 요 3개를 일컬는 말이에요. 장골은 요 위를 얘기하죠. 장을 보호하는 뼈, 장골. 여기 소장대장이 다 여기에 걸쳐 있거든. 그러니까 장을 보호하는 뼈 무슨 뼈? 장골. 그 다음에 앉으면 닿는 뼈, 앉을 좌자, 자골. 그리고 요 앞에 부끄러운 곳에 있다 그래서 치골.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들춰내는 걸 치부를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치골 얘기합니다. 요 관골 안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천골 또는 선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천골이라고 할 때 천은 우리가 천거한다라고 할 때 그 천을 써요. 우리가 요추, 척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떠받친다. 천골. 근데 요 안에서 뭐가 생겨요? 생명체가 생기네. 아주 신선한 부위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선골. 그러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꼬리에 있다. 꼬리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걸 꼬리뼈, 미골 얘기하죠. 그럼 뼈와 뼈가 만난 거 다 뭐예요? 관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장골과 즉 관골과 천골이 만난 요 부위를 우리가 이제 천장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도. 그리고 요 관골에서 특히 요 위쪽을 장골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누면 여기에 뼈를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후상장골구라고 그래요. 후상장골구. 장골 뒤쪽 위에 있다 그래서 후상장골구. 약으로는 PSIS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티리어 슈피리어 일리악 스파인에서 PSIS 후상장골구. 그 다음에 이 앞에 톡 붉어진 뼈 있죠? 얘는 앞쪽에서 장골 위에 있다. 그래서 전상장골극, 전상장골극, A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위치 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알아놓을 건 천골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골 요 위쪽을 천골 기저부, 세이크럴 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천골 기저부. 그 다음에 천골이 이렇게 뾰족해지잖아요. 천골 첨, 뾰족할 첨자를 써서 천골첨. 세이크럴 에픽스라고 얘기해요. 뾰족한데. 그 다음에 꼬리뼈, 미골. 이 골반에도 역시 인대가 아주 풍부하게 부착되어 있어요. 우리가 발을 할 때 말했지만 인대가 많이 있는 곳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관절의 안정성, 관절의 섬세한 운동, 이것들이 요구되는 곳이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골반에 있는 관절들은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관절이 제 위치에 다 자리를 잡아야지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에도 많고 앞쪽에도 많이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인대에는, 인대 안쪽에는 뭐가 많냐면 관절낭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뭐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요? 이 관절낭하고 인대들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관절의 위치를 감지하는 관절 수용기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이런 부위에 과긴장도가 형성되고 만져보면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풀어주면 좋은데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이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뒤로 돌았어요. 이렇게 뒤로 돌면 천골은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모든 관절은 톱니바퀴처럼 돌아요. 톱니바퀴처럼. 다시 한번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뒤로 돌았어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천골은 어디로 돌까요? 앞으로 돌아요. 그래서 제 손을 잘 보세요. 이 골반이 뒤로 돌면 천골은 앞으로 그리고 약간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쪽은 공간이 좁아지는데 이 아래쪽은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죠. 그러면 인대는 늘어나는 부위에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과긴장이 돼, 아래가. 이 부위가. 여기 혈자리를 보면 질변, 좌골 그런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여러분들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꾹 눌러주고 있으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런 이 해부학적인 구조도 중요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그 기전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골반을 만질 때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이 골반 위에 척추가 얹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는 자연스럽게 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요추가 돌아가면 골반도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세 개의 구조물이 있어요. 천골, 관골, 요추. 요추에 의해서 천골과 장골이 틀어질 수 있고, 천골에 의해서 장골과 요추가 틀어질 수 있고, 장골에 의해서 천골과 요추가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요인이냐, 이걸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지만 이 부위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서로 이렇게 생체 역학적으로 이렇게 참 복잡하게 움직여요. 그걸 좀 알아놓으시는 게 필요한데 하나만 더 갈게요. 얘가 이렇게 후방이 되면 천골은 앞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요추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여기 극돌기가 있다면 요추는 왼쪽으로 돌아갈까요? 오른쪽으로 돌아갈까요? 왼쪽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왼쪽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뒤로 돌면 오른쪽 천골은 앞으로 가고 거기 위에 있는 요추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보시면 이 요추 4번과 5번에는 장요인대라는 게 있어서 이 장골 전면에 아주 강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골이 이렇게 돌아갔느냐 저렇게 돌아갔느냐에 따라서 요추도 움직임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천골도 그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팠을 때 또 자골신경통이 있을 때는 이 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골, 천골, 요추. 그럼 골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을 골반에서 다 받아줘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 골반에서부터 실은 힘이 위아래 사지로 퍼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골반이 그 코어 머슬, 우리 몸을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임상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우리가 팔을 들 때 여기에 근육이 먼저 쓰인다고 생각하지만 얘들보다 더 먼저 쓰이는 게 코어 머슬이 먼저 쓰이더라는 것을 많은 임상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그래서 손을 들거나 다리를 움직일 때 뭐부터 쓰인다고요? 복부, 골반에 있는 핵심, 중심에 있는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코어 머슬이 먼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치적으로 중력과 이 지면 반력이 이쪽에서 모이게 되고 움직일 때 실은 여기서부터 또 힘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골반은 모든 힘의 이합집산인 곳이다. 결국은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위나 아래의 문제가 다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개념. 그럼 골반의 구조에서 이거 하나만 더 보죠. 이건 무슨 뼈인가요? 천골이죠. 천골. 천골의 이 외측면을 보는 거예요. 제 몸으로 보면 이렇게 있고 왼쪽에 천장 관절을 보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사람 귀 모양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이상면이라 하고 여기를 이렇게 반절 나누면 후면과 전면의 관절의 특징이 달라요. 유일하게 우리 인체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요. 특징이. 하나의 관절면에 두 가지 관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앞쪽은 활액관절, 뒤쪽은 섬유관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쪽 활액관절이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잘 움직이죠, 아주. 그죠? 아주 잘 움직이죠. 활액관절은. 뒤에는 섬유관절이에요. 섬유관절이 대표가 되냐면 이 골, 두개골. 이것도 섬유관절이에요. 이거 잘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1분에 12번 정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왜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쪽은 그만큼
움직임이 잘 일어나기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단순히 이런 것 같지만 이렇게 꼬여 있어요. 여기가 얘랑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고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꼬여 있듯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딱.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맞물려 있으면서 움직여요. 자, 이제 구조는 그렇게 받고, 그럼 이 골반이 정상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확인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이거 무슨 뼈라고 그랬어요? 위치. 뭐라고 그랬어요? 후상 장골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골반. 이쪽만 보면 관골. 관골은 그런데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장골, 앉으면 닿는 뼈, 좌골, 앞에 부끄러운 곳에 있다, 치골. 요 장골 뒤에 펄록 튀어나온 거, 이걸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후상 장골근. 요게요, 좌우측이 이렇게 수평이 돼야 되고 장골릉이 이렇게 수평이 되면 일단 골반은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좌우의 장골릉이나 여기 후상 장골근을 봤을 때 좌우의 높낮이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그럼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얘가 틀어졌다는 얘기는 청골도 틀어졌다는 얘기고, 청골이 틀어졌다는 얘기는 척추도 틀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 기준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장골릉이 수평, 요게 수평. 그 다음에 이 청골도 수평. 그래야지 좋은 거죠. 네.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얘가 이 수평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다. 그럼 얘는 후하방이라고 그래요. 골반이 뒤로 돌았다.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돌아요. 전방이 됐다. 그렇게 골반이 후방이 된 사람은 다리 길이가 짧아요. 골반이 전방으로 간 사람은 다리 길이가 길어요. 그럼 장골릉은 어떻게 될까요? 서 있을 때 이게 높아 보여요. 긴 다리 쪽에서 좀 높아 보이고 짧은 다리는 약간 좀 낮아 보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방 외방이 있어요. 이 정중심에서 이 장골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가면 이걸 외방, 즉 바깥쪽으로 향했다. 이게 안쪽으로 가면 내방, 이렇게. 이것도 검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 중심, 엉덩이 골 있잖아요. 이 골에서 여기까지 재봤더니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엉덩이가 펑퍼짐하고 여기는 엉덩이가 좀 좁아요. 넓은 쪽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골반이 이렇게 밖으로 돌았을까요? 이렇게 안으로 돌았을까요? 이렇게 넓은 쪽이 이렇게 안으로 돈 골반이에요. 이렇게 안으로. 잘 이해가 안 가죠? 아주 쉬워요. 잘 보세요. 얘가 이 안쪽으로 돌면 내방이라고 그랬죠. 안쪽을 향한다. 그럼 우리 선생님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돌고 있어요. 이게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넓어 보이죠? 얘가 지금 밖으로 돌고 있어요. 그럼 얘가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좁아 보이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그죠? 이 골반이 이렇게 안쪽을 향하면 여기가 어때요? 넓어 보이죠? 그래서 엉덩이가 오른쪽이 넓네. 그럼 그쪽 골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내방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준이 필요하죠. 뭐든지.
이것은 요 시상면에서 본 거예요. 아까 관상면에서 봤다라면 요 후상 장골국하고 요 앞에 있는 전상 장골국이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수평,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랑 점이 이렇게 수평에서 후상 장골국이 약간 더 위쪽으로 올라온, 어느 정도냐면 한 10도 정도, 12도 정도 약간 올라오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골반은 후상 장골국과 전상 장골국이 수평. 그래서 어디까지요? 12도. 요 정도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골반의 위치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뒤로 많이 돌았어요. 뒤로 많이 돌아서 12도 이상이 막 됐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추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뒤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많이 돌았어요. 이렇게 엉덩이가. 그러면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쭉 돌면 허리도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자세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반이 다시 정리합니다. 후상 장골국하고 전상 장골국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너무 뒤로 돌아가면 이걸 우리가 뒤로 돌았다 후방 경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게 척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다 돌았다 그러면 전방 경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역시 척추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하나 더 볼 것은 여기 전상 장골국하고 이 치골이 이게 수직선상에 딱 만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 확인하기가 좀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전상 장골국하고 치골을 딱 이렇게 댔을 때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전상 장골국은 여기고 치골은 약간 이렇게 왔네요. 그럼 뭐예요? 골반이 뒤로 도는 거고, 전상 장골국보다 치골이 좀 더 뒤에 가 보이네? 그러면 골반이 이렇게 전방 경사가 된 거고. 기준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이거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원리만 아세요. 모든 뼈와 뼈는 만나서 관절을 이루잖아요. 그 관절이 움직일 때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 이해됐죠? 뭔가 그래도 뒤로 돌면 어떤 것은 앞으로 가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 장골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장골이 이렇게 뒤로 돌면 청골은 앞으로 돌려고 그래요. 그 결과 요추는 약간 전만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볼게요. 장골이 이렇게 앞으로 돌아요. 이렇게 앞으로 돌게 되면 청골은 이렇게 뒤로 돌려고 그래요. 그 결과 요추도 청골 따라서 이렇게 방향성이 좀 틀어지거든요. 어려우신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니에요. 요 앞에서 요거 설명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설명하면 눈에 더 잘 들어올 것 같아. 골반이 이렇게 뒤로 돌면 청골 얼리도 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 얘기한 거예요. 장골이 앞으로 가면 청골 어디로? 뒤로 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달라지니까 좀 헷갈리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까는 이렇게 뒤에서 봤다라면 이제는 이렇게 측면에서 그런 움직임을 이제 한번 더 보자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복잡하긴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도 움직임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자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천골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뒤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천골이 뒤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림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반대로 얘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면 앞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앞으로 가면 이 반대편에 있는 놈은 뒤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천골이. 그래서 이 뒤쪽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 그림상으로 보면 얘랑 움직이는 축에서 이렇게 갔냐 저렇게 갔냐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랑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움직임의 축에서 천골이 이렇게 돌았느냐 저렇게 돌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골반 장골 때문에 천골이 틀어지고 요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천골 때문에 장골과 요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하나는 뭐야? 요추 때문에 천골과 장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해되시죠?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중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라면 장골일까요? 천골일까요? 요추일까요? 사람마다 증상마다 우리가 이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지만 일단은 천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곳에 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골의 문제를 확인하고 치료해 주는 것.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장골이나 요추를 봐도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로 보면 일단 이 천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검사와 이제 치료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만 좀 정리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골반의 변이를 골반을 직접 만져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다리 길이로도 확인하기도 막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다리 길이를 재보면 얘가 짧은 다리가 있어요. 이걸 단족, 긴 다리가 있어요. 장족. 그렇다고 해부학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기능적으로 좀 틀어진 거죠. 그때 이쪽 짧은 다리는 골반이 이렇게 뒤로 돌아요. 이걸 무슨 골반이라고 그랬어요? 후방된 골반. 근데 밑으로 내려가 보이거든요. 얘가 뒤로 돌면 밑으로 내려가 보여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후하방이라고 하고 반대쪽 골반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 보인다. 이걸 전상방 골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에 천골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얘가 뒤로 돌면 얘는 전방. 뒤로 돌았으니까 전방이고 얘도 내려가는 것은 함께 내려가요. 전하방. 방향만 전방, 후방. 그 다음에 여기 천골은 뒤로 돌아요. 그러면서 후상방으로 같이 돌아요. 요거. 그 다음에 요추는 어디로 도냐면 이 후하방된 반대쪽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본 그림이죠, 그죠? 네, 뒤에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럼 요추는 이쪽으로 틀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요추는 좌측. 극돌기가 좌측 회전.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영어로는 그냥 P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극돌기가 왼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요 흐름을 잘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이 천골이 일단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천골이 얘가 후방이네, 그죠? 얘가 이렇게 후방이 됐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전방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얘가 후방이고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 뭐예요? 전방이고 이렇게. 요거잖아요, 요거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럼 이쪽 다시 볼게요. 짧은 쪽 반대편 천골은 위도 후방 뭐예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쑥 들어갔다라면 얘가 후방 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결국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교정할지, 이쪽을 교정할지. 그래서 이렇게 뒤로 튀어나온 걸 팍 교정해주면 실은 얘들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딱 제 위치로 찾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이따 이제 검사하고 해주는 거 보면 돼요. 근육. 이것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골반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죠. 이 뒤에서 붙어 있는 것은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있고, 이 반대 앞쪽에서 붙어 있는 근육은 이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보통 이 단족에는 이 후상 여기 우리 햄스트링이 좀 짧아져요. 과긴장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그래서 보자고요. 단족은 슬개근이 긴장되는 거고, 이 장족은 이 대퇴사두근이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장된 부위를 이완시켜주면 뼈가 제 위치로 뚜룩 또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이 근육이 짧아져서 계속 잡아당기면 골반이 이렇게 뒤로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근육을 늘려주면 이렇게 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얘가 이렇게 앞으로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이 근육이 짧아진 거예요. 이 근육을 늘려주면 뭐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일단은 골반만 보고 요거를 한번 검사하고 일단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고관절 요거 한번 보는 거.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딱 이렇게 엎드렸을 때 이제 다리 길이를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죠. 다리 길이. 다리 길이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짧냐라는 건데 그 기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요 발목에 주름살이 깊고 많은 쪽이 다리가 짧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봤을 때 뒤꿈치가 바깥쪽이 많이 난다. 역시 그쪽이 짧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복숭아 내과를 잡았을 때
요 위쪽으로 올라간 게 짧은 거죠. 또 하나 여기 수라부. 수라 여기 행문이 있는데 이 수라 행문이 여기 역시 높은 쪽이 단족일 가능성이 많고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딱 재서 이제 우측이 단족이다. 봤을 때 그쪽에도 발목이 좀 더 주름살이 깊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관절은 나중에 좀 배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장골릉을 잡습니다. 장골릉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 잡았을 때 오른쪽 장골릉은 낮고 왼쪽 장골릉은 높아요. 봤을 때. 그리고 이쪽이 장족, 이쪽이 단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후상 장골극을 이렇게 딱 재보죠. 근데 이 후상 장골극은 좌우 편차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은 후상 장골극 이 모양인데 오른쪽은 구조적으로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약간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100%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래도 그럴 때 이쪽이 약간 내려와 있고 약간 올라가 있고 이런 몇 가지 기준을 봤을 때 우리 선생님 이제 오른쪽이 단족, 왼쪽이 장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선골은 어떻게 보냐면 후상 장골국 있죠? 후상 장골국 안쪽이 선골 1, 2번 자리예요. 거기서 선골의 상방, 하방을 보는데 이렇게 밀듯이 하면 잘 모르고 이렇게 밑으로 눌러봐야 되는 게 이렇게 이 아래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선골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끄럼처럼 밀려가지고 이게 하방인지 상방인지 잘 몰라. 그래서 후상 장골국에서 안쪽에 선골 1, 2번이잖아요. 동일한 위치에다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몸이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는 잘 안 내려가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죠. 후상 장골극이네요. 후상 장골극 바로 넘어. 후상 장골극 넘어 그리고 안쪽. 이게 천골 1번인 정도니까 딱 대고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여긴 걸리고 여긴 뭔가 밀리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천골이 이렇게 돌아갔구나. 그죠? 우리가 크게 어떤 교통사고 외상이 아닌 다음에는 장골이 뒤로 돌면 천골은 앞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쪽이 후하방, 이쪽이 전상방. 천골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가 이쪽 위에 있는 천골을 교정할 거냐, 이 아래쪽에 있는 천골을 교정할 거냐, 이런 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이제 그 기준은 이쪽에서 볼 수 있어요. 이쪽. 이렇게 천골이 들어왔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그때 그 검사 방법 일단 먼저 했던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골컵 테스트. 무릎 펴고 한번 다리 올려보세요. 이쪽 다리만. 이쪽 다리만. 왼쪽 다리만. 무릎 펴고 올려요. 그러면 이게 골반이 돌면서 천장관절이 지금 압이 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릴 테니까 안 내려가게 버텨보세요. 이거 쭉 힘을 주는 거예요. 힘들어요? 살짝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들고 한번 버텨보세요.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또 반대쪽도 해볼 거예요. 버텨보세요. 이렇게 해서 둘 다 실은 강하긴 하지만 차이가 확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짱짱하고요. 이쪽이 좀 약해요.
근육으로 보더라도 이게 후하방이니까 이쪽 근육이 단축이고 이쪽 근육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약한 쪽이 이쪽이에요, 많이. 그래서 그럼 이 위를 성골 1번을 지그시 눌러줘요. 세게 하지 말고 살짝 눌러주고 다시 들어볼까요? 예, 버텨보세요. 이렇게 해보고 또 밑으로도 해서 버텨보세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또 이쪽이 좀 더 약하고요. 이쪽이 버텨보세요.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럼 여기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를 눌렀을 때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강하다. 그러면 놔보세요. 여기를 교정하는 거잖아요. 청골로 보면. 그러면 청골을 이 위를 교정하는 것과 아래를 교정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면 이 아래는 지금 얘를 교정하겠다는 의미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하방이면 청골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내려간 놈을 이렇게 올리려면 뭐 빼낼 수가 없다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얘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몸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이 위를 눌러주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전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충분히 납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일 강한 부위를 우리가 교정하는 거죠. 교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뭐 강하게 교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지압 시간이잖아요, 그죠? 지압이니까 아까 그 인대 얘기했었잖아요, 인대. 네? 잠깐 여기 좀 넘겨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인대를 보면 이게 후하방이면 이쪽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얘가 후하방이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인대는 이쪽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밀어주는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를 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뒤로. 그죠? 뒤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쪽 인대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쪽을 눌러주는 것이고, 내가 여기를 눌러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 방향을 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방향성만 이렇게 가져다 주셔도 돼요. 이 방향으로. 여기를 누를 때는 어느 쪽으로 가면 되냐면 이 방향으로 눌러주면 돼요. 이 방향으로.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버티세요. 이게 조금 약하고요. 빼보세요. 빼봐. 다시 올리고 버텨보세요. 놓으세요. 다시 올리고 버티세요.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약했어요. 근데 여기를 댔을 때 강해졌어요. 그럼 여기는 내가 방향을 인대 방향을 요 방향으로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죠. 반대쪽 방향으로.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해졌으면 지금 이런 사람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 천골 이쪽에서 관절 순기를 잡고 저쪽 방향으로 지그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많이 아파요?
그러면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위치가 그러긴 한데.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을 지금 일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육을 풀고 천장 관절에서 청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골반 근육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장족은 여기 대퇴사두근이 과긴장되고 단족은 여기 근육이 과긴장이 됐다. 요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 이제 이 근육만 잘 풀어도 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관절 교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쪽 장족이니까 얘는 대퇴사두근을 늘려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 플러스 고관절까지 같이 해주면 더 좋으니까요. 그것은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 허리에 절대 무리가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교정할 때. 그래서 이 장골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눌러요. 밑으로. 위치는 어디냐면 대퇴골 대전자 턱 붉어진 뼈 있죠? 그쪽 수평선상에 와서 딱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이 다리는 안쪽으로 살짝 끌고 와서 그리고 그대로 올려주면 돼요. 이때 허리에 부담이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몸이 늘어났다 수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쫙 해놓고 호흡으로 이걸 더 교정하는 거죠. 자, 골반이 팽창되도록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또 뱉고 또 크게 들이마시고 뱉고 또 크게 들이마시고 뱉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 6회 정도 그것만 해도 확 달라집니다. 몸이. 이렇게 푸는 것은 물론 세기에 따라서 저 심층까지 자극해 줄 수 있지만 스트레칭의 장점은 관절 자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깊숙한 부위까지 자극을 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이거든요. 스트레칭을 잘 이용해도 근육의 이완이라든가 관절의 변이를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짧은 쪽. 왜 슬개끈이 짧아진 거잖아요. 이것도 늘려주면 되는 것이죠. 자, 옆으로 한번 넣어보실까요? 이쪽 위로 올라오게. 옆으로. 하늘 보고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옆으로 해도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하늘 보고 한번 넣어볼까요? 편하게. 이렇게 들죠. 기본은. 그죠? 그리고 이때 골반이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자세가 좀 그러긴 한데 쭉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베드가 좀 높거든 지금 현재. 놓고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옆구리에 놓으면 딱 되거든요. 그리고 무릎 살짝 펴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좀 가면 돼요. 자, 근데 근육은 특히 근막은 10초 이상이 있어야지만 늘어나요. 우리가 근육이 늘어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근육은 액틴과 마이오신의 길이가 항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처럼 왔다 갔다만 하거든. 근데 얘가 뭉쳤다는 얘기는 이 움직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근육을 감싸고 있는 이게 뭐예요? 근막. 근막이 꽉 뭉치면 잘 안 늘어나요.
그래서 근막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수축성 구조물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늘어나고 짧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인대처럼 딱 자기 위치만 있어요. 근데 뭉치면 얘가 딱 단단하게 굳어져요. 이걸 늘리려면 최소 10초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고정하고 늘리고자 하는 근육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몇 초? 10초 이상. 이쪽에 집중해서 숨을 한번 깊게 들여 마셔보세요. 후 뱉고 또 후 뱉고. 오케이. 역시 이것도 한 5회 정도 하면 돼요. 엎드려 보세요. 그럼 이제 내가 양쪽으로 해야 되느냐, 한쪽만 하면 되느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일단 배우는 거니까 양쪽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한쪽을 하는 게 더 좋아요. 몸이라는 게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엄연히 보면 어느 한쪽을 더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해주면 될까요? 둘 다? 통증 있는 거. 아니, 통증을 따라가면 실은 안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는 참여하신 분들만 알도록 이제 끊는 걸로 하고 뭐냐면 이거 잡아볼래요? 이 우리 후두골 검사하듯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누를 때가 붕 올라오고 여기를 누를 때는 잘 안 올라오고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기요. 그리고 자세를 명확하게 이 중심 일려오도록 해서 딱 보는 게 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눈을 뜨고 확인하는 것도 잘 보는 반면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 뜨면 약간 오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는 저 스스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요 밑에 청골 1, 2번도 2, 3번도 있잖아요. 여기를 봐도 뭐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중간까지는. 그래서 이게 청골이 명확하게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틀어지면 얘를 먼저 잡아주는 게 실은 좋거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이분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요. 청골이 이런 느낌으로. 결국 이쪽이 이제 뭔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여기를 내가 눌러줄 거냐, 아니면 이쪽 부위를 눌러서 이렇게 돌려줄 거냐. 그것은 이제 근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 짧은 다리가 문제라면 실은 밑에서 해주는 게 좋고요. 위쪽 다리가 문제라면 여기서 해주는 게 좋은데, 그것은 이제 좀 더 카이로프라틱적인 견해가 좀 필요하고, 일단 근육으로 보자고 그랬었잖아요. 다리 들고 버텨보세요 했을 때 이제 이게 조금 약해요. 대체로. 그러면 눌러서 강해지는 지점을 이제 우리가 교정해 주는 거죠. 놔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 다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SOT에서는 그냥 직전방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보다는 여기서 약간의 방향성을 좀 달리하는 게 효과가 좀 더 좋은 거예요. 다른 기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용기가 그렇게 작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누를 때는 이 반대쪽 청골 1번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는 여기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건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청골이 이렇게 싹 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긴 다리니까 여기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확실히 해주라. 근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 겉에만 푸는 게 아니라 이 수축성 구조물과 비수축성 구조물까지 다 자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부에 있는 그리고 모든 조직을 우리가 자극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스트레칭인데 잘하면 꽤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짧아진 근막을 이완하려고 하는 거니까 최소 10초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때 호흡을 길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만 잘 이해해서 하시면 이걸로도 꽤 좋아져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고관절 들어갈게. 해보세요. 짝을 줘서. 네. 보통 여기 이제 긴 다리로 근육을 검사할 수도 있고 짧은 다리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약한 근육 찾아봐요. 약한 거. 올려보세요. 다리 올려. 아니, 무릎 펴고 올려요. 무릎 펴고 올려. 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이쪽도 올리고. 예, 버텨요. 하나, 둘, 셋. 이쪽이 확실히 약하네요. 보통 약한 쪽이 긴 다리예요. 이쪽이 장족, 단족이네. 아니, 그 약한 쪽인데. 자, 이게 한번. 자, 왜 이걸 선고를 했냐면,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은 튀어나온 걸 교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쪽이 장족이다, 청골이 이쪽에 올라왔다 찾아놓고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육을 올려서 검사했더니 확실히 약하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를 내고 버텨보세요 하고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렇게 약하고 여기를 들고 또 버텨보세요. 이쪽은 힘을 잘 버티네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해석을 해볼게. 나보세요. 나봐. 요 성골 3, 4번 아래를 눌렀더니 강해졌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요 방향으로 교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쪽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천골. 이쪽이 짧은 다리고 이쪽이 긴 다리였거든. 그러면 짧은 다리의 천골은 이렇게 AI가 되고 이쪽은 PS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성골의 움직임 네 방향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위를 교정해야 될지 요 아래를 교정해 줘야 될지는 이제 근육으로 확인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근육으로 확인했을 때 이쪽에서 약했어요. 그리고 위를 눌러봤더니 여전히 약해. 아래를 눌렀더니 확 강해져요. 결국 아래를 눌러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쪽 골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는 그 교정 방향으로 나 이렇게 지그시 올려주는 거 이렇게요. 예, 가볍게. 본인은 다리나 허리가 어느 쪽이 아파요? 응? 평소에. 평소에는 이쪽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눌러보면 여기가 확실히 더. 선생님 이쪽이 더 아프지 않으세요? 다리 다시 한번. 자, 네, 자, 보셔보세요. 하여튼 방향대로 나오는 대로 갔어요. 다시 한번 올려보고 버텨보고 그쪽 강해지셨는데. 그리고 다리 좀 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근육 스트레칭 좀 해주고. 근데 이제 이쪽의 문제라고 전 봤으니까 단종만 스트레칭 해주면 전 될 것 같아요. 단종. 바로 한번 누우시죠. 이제 이쪽이 좀 단족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스트레칭 해주면 되죠. 저는 이렇게 딱 고정하고, 예,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죠. 이렇게. 골반 쪽으로 한번 크게 숨 들여 마시고, 쭉 고정. 이런 거죠.
크게 안 늘어나죠? 본인은 크게 늘어나요? 안 늘어나? 네? 쭉 해서. 본인 이쪽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칭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만 단족은 뒤를, 장족은 여기를 스트레칭 해주는데 양쪽 다 할 수도 있지만 몸에 어떤 강한 자극을 주려면 문제 있는 곳 하나 거기를 해주는 게 더 좋다고요. 검사 결과 저는 여기를 선택한 거야. 여기보다는. 근데 이제 장족도 한번 스트레칭을 해본다라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근데 느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요거만으로도 이제 스트레칭이 많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잡고 대퇴골 대전자 이렇게 중간쯤을 이렇게 내가 딱 누르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쭉. 이런 사람이라면 10명도 뭐 상관없겠다. 크게 쭉 들이마시고 뱉고 또 크게 쭉 들이마시고 뱉고 또 크게 쭉 들이마시고 뱉고 막 이렇게 굉장히 강하질 않아요? 근막이 연결돼서 막 땡기니까 그것만 해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쪽으로 벌어지면 안 되거든. 딱 잡고 대퇴골 대전자 예측.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딱 고정. 이런 거 하면 내가 편하잖아요, 그죠? 내 몸을 여기다 싣고 그대로만 들으면 되죠, 이렇게.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뱉고 더 크게 쭉쭉 들이마셔요. 더. 그리고 후 뱉고. 이렇게 한 서너 번 하면 10초 이상 지나겠죠, 그죠? 쭉 들이마셔요. 다르죠? 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누운 상태에서 여기 다리를 딱 붙여 11자로. 그랬더니 복숭아뼈는 닿는데 무릎이 안 닿네? 그럼 5자. 그 거리가 3cm 이상이 넘네? 더 가네? 그럼 이것은 교정하기가 조금 힘든 사람들이죠. 근데 딱 했는데 무릎은 붙는데 복숭아뼈가 안 붙네? 그러면 X자. 이렇게 교정을 할 수 있겠어요. R형은 이제 오른쪽 다리가 길면서 O형, R형, X자 되려면 S형, RX 이렇게 해서 또 몇 개예요? 9가지죠. 그죠? 근데 이것을 양쪽 다리를 여러 가지 변수를 두면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돌아가고 밖으로 돌아가고 그럼 왼쪽 다리도 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좌우의 짝의 변수를 보면 64가지. 고관절의 변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 말고 여러 가지의 또 어떤 다양한 그 고관절의 그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169가지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 때문에 우리 몸이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이분은 정의를 내린 거예요. L형 같은 경우에는 왼쪽 다리가 길어지면서 골반도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가상연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높으면 왼쪽이 높으니까 이걸 균형을 잡으려고 왼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런 체형.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어딘가는 좁아지고 어딘가는 넓어지면서 내장기에도 문제가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L형은 이 위장관, 아주 쉽죠. 위장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모든 기능. 그 다음에 간, 담. 그리고 비뇨 생식기 계통에 문제가 많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이런 L형이 전체 인구의 한 75% 정도가 되더라. L형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L형은 장족이냐 단족이냐 아까 봤을 때 장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에 장족이 굉장히 많죠. R형, 오른쪽이 긴 사람은 오른쪽 골반이 높고 오른쪽 어깨가 내려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심혈관, 순환기 계통 그리고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 심장이 잘 두근거린다, 손발이 쉽게 찹다, 혈압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기관지, 폐렴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어느 쪽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는 증상 중에 평소 그 왼쪽 발바닥에 족저근막이 좀 아플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L형일 가능성이 많아요. 왼쪽 다리에 문제가 많은 사람은 L형이에요.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많은 사람은 R형이에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쪽에 증상이 많아요? 아니면 이런 쪽에 증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은 아직 잘 모르겠어. 간, 비뇨 생식기, 소화기 계통, 소장, 대장, 설사, 변비 이런 것들 소화가 좀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느낌상. 가끔 내가 급하게 먹거나 좀. 그리고 만성 피로라든가 이 비뇨 생식기인데 아직은 젊어서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런 쪽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감기가 잘 걸린다, 기관지 천식이 좀 있다, 뭐 기타 등등. 그러면은 호흡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이쪽이니까 증상으로 봐도 우리 선생님의 L형인 거예요. 발의 문제가 왼쪽이 많은 것도 역시 L형이고 다리 길이를 재봤을 때도 왼쪽이 길다 L형이고 그럼 이런 증상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깨는 오른쪽이가 높죠. 높은 쪽 어깨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이 얼굴로 드러나느냐?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관계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이게요. 인체를 이해할 때 이수가요법을 이해하면 우리 인체의 어떤 자세를 통한 진단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아까 오른쪽 다리가 긴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래요? 그럼 R형인데 이런 증상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이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오른쪽 고관절을 치료해 줘야지만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좋아지고 여기는 왼쪽의 고관절을 치료해야 아까 가지고 있는 증상 체형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혼합형도 있어요. 혼합형. 근데 요 R형이면 오른쪽의 증상이 한 70이나 60% 이상이 나타나고요. 왼쪽의 증상이 한 3, 40% 나타나요. 왼쪽이 확실히 우리 선이 L형이잖아요. 그럼 소화기, 즉 위장관이나 간, 비뇨, 생식기인데 이것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몇 프로? 한 30% 정도. 주된 증상은 소화기 계통. 이렇게. 우리 어디가 길고 짧아요? L형. 아까 증상은 어때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럼 왼쪽 발에 어떤 외상, 평소에 통증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거죠.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 아까 봤죠? 여기 있죠? 여기 왜 L형은 왼쪽 이러면서 아니 뭐 반대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 그럼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확인해요. 어느 쪽으로 잘 다리가 넘어졌냐, 이게 잘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L형이다, R형이다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깍지 한번 껴볼까요? 이렇게 팔등이. 네. 보통 약간 여기도 변수가 좀 있긴 한데, 변수가 좀 있긴 해요. 보통 그 L형이다 그러면 요 왼쪽 손이 이렇게 아래를 향해요. R형이다 그럼 오른쪽 손이 이렇게 보통 아래로 향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판사님은 L형이면서도 오른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네요. 이런 것은 이제 좀 복합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기준대로 ABCD가 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면 그 증상이 온연히 많이 나타나는 거고, 이 증상이 이 L형인데 자세는 뭔가 좀 틀어진 것 같아. 그럼 복합형이고 그래요. 그래서 L형도 나누면 세 가지, R형도 나누면 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치료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형이잖아요. L형인데 즉 L형은 왼쪽 다리가 긴 거예요. 길면서 밖으로 간 것. 근데 길면서 안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치료는 그 반대로 하는 거거든, 항상.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선된 사람은 내전, 내선 방향인데 그게 반대쪽 어깨 방향으로 눌러주는 거고. 이해되세요? R형이면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왼쪽 어깨를 해주는 거고. 봤을 때 이렇게 내전, 내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측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딱 해주면 돼요. 이거 쉬워요. 어렵질 않아요.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학적 검사로 이 사람이 고관절에 진짜 문제가 있냐 없냐, 어느 쪽 고관절에 문제냐 찾는 기준. 지금 이제 크레이그 검사인데요. 여기 이렇게 딱 누워서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넘겨봐요. 다리를 넘겨봤을 때 이 대퇴골 대전자가 이 수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식이냐면 지금 엎드려 있잖아요. 우리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려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때 이 대퇴골이 이렇게 수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수평. 무슨 말이죠?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얘가 이렇게 수평인 각도가 나와. 수평인 각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인 각도. 이 수평인 각도에서 이 다리가 이렇게 넘어진 각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각도를 검사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크레이그 검사예요. 여기에서 대략 15도 정도가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대퇴골이 이렇게 후경, 이렇게 뒤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은 이제 검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임상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이 발목을 잡고 딱 넘어져서 더 안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 흔들어 봐요. 이렇게. 거기를 중심으로. 이때 이쪽 골반이 많이 움직이면 이쪽 고관절의 문제예요.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쪽 엉덩이가 들린다. 뭔가 불편하니까 이쪽 엉덩이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고관절에 움직임에 문제가 있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실습을 하면서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검사는 그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50견이 오잖아요. 50견이라는 것은 이 근육의 문제든 연부 조직, 인대나 연골의 문제든 그 공간,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있던 크게 요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기 조직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게 50견인데 고관절에도 그런 고관절 50견이 있어. 그게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둥그런 와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와라는 거 우묵 들어간 거예요. 우묵 들어간 주위에는 연골 위에 와순이라는 게 있어요. 연골처럼 돼서 입술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와순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꾸 충돌되면 그게 찢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막 그러거든. 그게 시초예요, 시초. 그러면 고관절에서 어디가 이게 와순이 잘 찢어지냐면 이 앞부분에서 잘 찢어져요. 앞부분에서. 그래서 다리를 구부리고 안쪽으로 돌리면 이 앞부분이 막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육만 막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관절을 우리가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이제 여기 하나예요. 자,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리고 무릎도 90도로 구부려요. 그 다음에 고관절을 안쪽으로 이렇게 압박을 주고 발목을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 더 넘겨서 돌려보기도 해요. 이렇게. 그때 통증이 이 서해부 앞쪽에서 아프면 이런 거예요. 그 관절 와선에 염증이 있거나 찢김 이런 손상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근육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엉덩이가 있고 다리가 있으면 허리가 이렇게 있겠죠. 다리를 내가 이렇게 들 때, 다리 이렇게 들 때 고관절 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관절 신전. 고관절 신전은 대둔근도 있고 여기에 슬개근도 있죠. 그죠? 그때 여기에 기랑 근육은 뭐냐면 앞에서는 장요근, 이 아래에서는 대퇴, 사두근이 늘어나줘야 된다고요. 그죠? 이 두 개, 이 위에 대둔근, 슬개근, 장요근, 대퇴, 사두근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근육의 쓰임의 순서가 있거든. 다리를 이렇게 들면 긴장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기립근. 순서가 그래요. 뒤로 엎드려서 다리를 들 때 순서가 긴장, 긴장, 긴장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때 늘어나줘야 돼요. 이 과정이 깨지면 고관절에 문제가 많이 와요. 그러면 이 근육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이 근육하고 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대둔근하고 장요근을 잘 풀어주면 골반의 안정, 고관절의 움직임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상하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근육만 잘 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돼요. 이런 환자 꽤 많습니다. 또 패트릭 검사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뭐 천장 관절이나 또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사자 테스트라고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을 검사하는 거예요. 오른쪽 이렇게 눌렀을 때 뭐 잘 내려가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장요근이나 또는 천장 관절, 고관절의 어떤 통증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각 고관절을 움직여주는 이런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근육들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객이 이렇게 외전, 밖으로 가는데 잘 안 가거나 이렇게 갈 때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외전의 주동근은 중둔근, 대퇴근막 장근이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치료해 주면 되는데 오히려 얘들은 정상인데 늘어나줘야 될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면 이쪽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전근 때문에 얘들이 아플 수도 있거든. 그 얘들도 확인해서 치료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과도하게 짧아졌느냐 늘어났느냐는 이거 어떻게 보면 돼요? 내전근이 과도하게 짧아졌다 또는 너무 늘어났다 어떻게 보면 돼요? 내전근이 과도하게 수축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죠? 얘네들이 중둔근 대퇴근막 장근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다리가 또 이렇게 많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외전성이 좀 있고 또 움직일 때 내전근이 강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이쪽이 강하면 이렇게 갈 거고 근데 근육 검사를 통해서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이게 강한 놈인지 약한 놈인지 이거 치료해 줘야 되죠. 이런 주동근 있어요. 굴곡근의 주동근, 신전근의 주동근. 이때 고관절의 이 장요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굴곡근 중에. 그 다음에 신전근은 대둔근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두 개의 근육을 우리가 잘 비교 평가해서 치료해주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내전근도 있고 또 외전근도 있고 이게 서로 같이 봐줘야 될 근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둔근이 안 좋다? 그럼 내전근 같이 봐야 돼요. 내전근이 안 좋다? 그럼 중둔근 같이 봐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내외전근이 있으면 외전근이 있고 이것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근육 중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대둔근, 장요근. 나중에 근육학에서 조금 더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좀 누워보실래요? 하늘 보고 누가? 실습. 이 이소가이어법에서는 앙와이에서 검사를 해요. 앙와이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두 다리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대봤을 때 어느 쪽이 긴가? 보면 우리 저 여사님 왼쪽 다리가 기네요. 그죠? 발끝도 길고 여기 내과 아니다 이게 저기 뭐야 종자골이 있는데 반드시 났을 때 뭐야 왼쪽이 좀 더 길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게 L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L형. L형인데 L형의 특징이 이렇게 잘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안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복숭아뼈를 딱 붙였어요. 근데 손가락 뭐 2개 정도니까 이건 과도는 O형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운동, 교정 치료를 하면 X형이 될 수 있어요. 반듯하게. 예. 근데 이게 뭐 한 손가락 3행지 한 4cm 이렇게 벌어져 있다. 그럼 이것은 교정이라도 좀 힘들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안 붙었으니까 일단 L5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L5형. L5형이고. 근데 여기는 붙었는데 얘가 떨어졌다. 그러면 LX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게 좀 누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누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분이 외선된 거예요. 외전됐고 이런 분은 다리를 해보면 이게 잘 내려가요. 이걸 외전. 그러니까 긴 다리는 이렇게 잘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자로 재봐도 돼요. 높낮이.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잘 안 내려간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분이 외선이 많이 됐다. 그러면 내선을 해주는 거죠.
치료 아주 간단해요. 고관절 90도 반대쪽 어깨 방향으로 밀어요. 그때 가볍게 툭 치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리고 놓쳐. 그리고 이 반대쪽은 동축으로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딱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기서 딱 다리를 재봤을 때 다리 길이가 같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수가에서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자고요. 이렇게 무릎만큼 해서 쭉 벌려요. 이제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볍게 내려줘요. 여기를 들리면 안 돼요. 고정하고 얘만 쭉 눌러요. 이때 어디 많이 당겨요, 앞에가? 네? 옆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오케이. 이 상태에서 역시 호흡 길게 3번. 마지막에 가볍게 이 정도로 해서 쭉 놔줍니다. 그럼 좀 더 오래 유지가 돼요. 관절 수용기나 이런 것들이. 됐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것도 같이 많이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러거든요. 그럼 이쪽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기도 해요. 좌우 편차를 봐서. 요거 이제 한번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고관절이 아플 수 있거든요. 얘가. 그러면 이게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근데 보통 고관절 충돌 증후군은 안쪽으로 돌릴 때 아파요. 어디가? 특히 서해부 쪽 앞쪽으로. 아프세요? 근데 옆이나 이런 데는 근육의 문제예요. 앞이 아프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피는 동안에 앞이 아파요 그러면 고관절의 공간이 좁아진 거예요. 그리고 관절의 와순에 손상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관절의 유격을 좀 넓혀주는 거죠. 이렇게 자꾸 벌려주는 것. 그런 것들이 저기 멀리건 요법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대둔근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소가에는 이렇게 고관절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고관절에서 이 정도를 하면 되고,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요. 골반 한번 쭉 들어보실래요? 네, 쭉 들어보세요. 쭉 드세요. 이때 이게 수평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조금 좀 틀어진다. 그러면 대둔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내려보실래요? 이걸 내가 잘 모르겠다. 뭔가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다리 들어요. 이렇게. 요 무릎 높이만큼.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리. 네, 이쪽으로 좀 처지죠. 내리세요.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또 들어보세요. 여기는 안 처지죠. 내리세요. 그리고 이쪽 어떤 대둔근이 안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쭉 들어보세요. 자꾸 기울죠.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건 비교적 안정적이죠.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쪽으로. 약간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지 못해서.
그러면 이쪽 대둔근으로 힘을 버텨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 대둔근을 우리가 좀 봐줘야 돼요. 이쪽 대둔근. 그럼 엎드려 보실래요? 보통 이제 대둔근의 문제가 이쪽은 이제 근력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력이 약하다고 보는데 대둔근이 너무 과긴장돼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 저기 카이로프라틱 배우신 분들은 달러 사인 배웠을 거예요. 여기서 7.5 여기로 5cm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른쪽하고요. 왼쪽하고 어디가 더 아프세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경결점이 없어요. 크게. 네. 근데 대둔근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얘가 경결점이 있거든요. 꼬들꼬들하니 딱딱한 이런 느낌. 근데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다리 들었을 때 나름대로 잘 들었어요. 다만 이쪽이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정도 하나. 그럼 이쪽만 좀 해주면 돼요. 이쪽. 그런데 이 달러 사인을 했을 때 어느 한 부위가 더 긴장되고 아프다. 그러면 그쪽을 우선으로 좀 볼 거예요. 그쪽. 근데 그쪽이 강하면 강해서 문제고 늘어나면 늘어나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정도로 보면 대둔근이 많이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게 없어요. 뭐 달러 사인 경결점도 별로 없고 두 다리 들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한쪽씩 했을 때 이쪽이 약간 좀 약했다. 그 정도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 그렇게 치료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럼 이제 진짜 약한가? 이렇게 올려보세요. 내릴 테니까 안 내려가 버티세요. 이쪽 올리고 버텨보세요. 여긴 좀 버티고 이렇게 들고 버텨보세요. 힘. 여기는 본인이 느끼죠? 네? 그냥 내려가 그냥. 그럼 이게 대둔근은 통증도 없고 힘없이 내려가면 이건 뭐야? 신경의 문제거든. 근데 이분은 요추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기 풀어주면 돼요. 다시 들어볼래요? 버텨볼게요. 다시 들고 버텨볼게요. 버티고. 아이고 다 약하구나. 힘을 아예 못 쓰네. 예? 예. 버텨볼까요? 왜 다 약하지? 다시 들고 버텨보세요. 요쯤에서 조금 강해진 느낌이 드네요. 요거. 그래서 여기를 치료해주면 대둔근이 강해져요. 대둔근이 강해지면 이 고관절의 문제라든가 이 진짜 이게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얘를 중심으로 우리 근막이 있는데 근막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통 전방, 후방, 표면, 전면, 나선형, 기능선에 가서 9개 정도에 있어요. 그게 다 여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딘가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이쪽 대둔근만 강화시키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고관절도 이쪽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둔근 좋아지게 하는 게 이 신경, 대둔근 또 푸는 거, 그리고 대둔근을 이제 뭐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임상이니까 한번 볼게요.
이쪽 대둔근 뭔가 좀 영향이 있던 아프세요? 대충만 좀 이렇게 가볍게 볼게요. 바로 한번 누워보실까요? 다시 이렇게 구부리고 무릎 구부리세요. 네. 그리고 여기 했는데도 마음에 이게 복부 한번 보셔야 돼요. 복근이 좀 약해서 그런 거니까 다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엉덩이 들어요. 네. 놓으시고 네. 다시 한번 또 들어볼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유지는 되죠. 네. 근데 이걸 했는데도 약간 좀 틀어진다 그렇게 하면 여기 이 복행근 외복선이 이게 조금 약해서 잡아주지 못한 거니까 이제 그 2차적으로 그걸 보면 돼요. 근데 1차적으로 이제 하니까 좀 좋아지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실습하는데 어떤 걸 하냐면 L형인지 R형인지 보는 거예요. 다리 길이 보고 이게 편차가 큰 사람들은 그만큼 이 고관절의 문제가 가능 커요. 이소가 요법에서 보듯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L형이에요. 그리고 많이 넘어져요. 그런 분들은 교정은 반대쪽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밖으로 한 30도 정도 벌려주고 쭉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호흡 요거 좀 많이 해주라. 요거 해주고.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자세를 할 때 이 앞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이게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있으니까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게 이거 또 이거. 근데 보통 이렇게 할 때 아파요. 이렇게 해서 내리는 중에 앞이 아파요 그러면 고관절 충돌이에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운동도 해서 교정도 가능하지만 얘를 자꾸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공간을 확보하는 거. 이제 그러지 않으면 요거 해주면 좋아요. 두 번째, 이 고관절 굴곡 신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이 대둔근, 앞에는 장요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둔근까지만 볼게요. 이렇게 들어서 무릎도 이거 확실히 높네요. 혹시 높잖아요. 이쪽에 대부분 다 장족이에요. 자, 골반을 쭉 들어보세요. 이럴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긴 하니까 뭐 정말 좋은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얘기고 어떤 분들은 드는 순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쪽이 약한 거고. 두 다리 들었을 때 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나눠서 검사해보면 더 명확해지니까 이렇게 들고 버텨보세요라는 거죠. 여전히 완전히 회복이 안 됐네요. 자꾸 기우는 거 보니까. 이렇게 구부리고 올리세요. 잘 올라가고 안정감 있다. 그럼 이제 결국 왼쪽에 대둔근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이제 대둔근에 문제가 있는지는 대둔근을 조절하는 신경, 요추 보고 문제 있으면 거기 풀어주고. 그리고 근육은 계속 강화시키면 좋죠, 그죠? 그래서 강화 운동은 검사랑 똑같은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넘어갈 때, 자,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균형을 잡게 해서 좀 더 들어볼까요? 예. 예. 한 달 하면 이렇게 계속 강화 운동을 하는 건데, 대둔근을 조절해주는 신경이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면 엉뚱한 근육이 막 대체해서 쓰는 거니까 그게 썩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대둔근에 관계되어 있는 신경이나 근육을 풀고 이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